상담 연구 방법론 출제 토픽 19번째입니다. 준실험 설계입니다. 포인트에서는 준실험 설계의 특징하고 대표적인 유형들을 살펴볼 겁니다. 노트편에서는 가끔 가다가 집단 간 설계, 집단 내 설계의 종류를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빨리 파악하는 요령을 노트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퀴즈 문제 51, 52, 53 이렇게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실험 설계입니다. 여기 퀘이자이가 유사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사실험 설계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적인 특징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진실험 설계가 기준점이잖아요. 거의 같아. 그러니까 진실험 설계와 유사해. 유사실험 설계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무선 할당이 없다. 결여되어 있다. 통제 집단하고 실험 집단을 나눌 때 무선 할당을 하면 진실험 설계가 되는 거죠. 무조건. 근데 그걸 안 해. 나머지는 똑같아. 그러면 준실험 설계다.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나머지 뭐 독립변수 조작, 비교 집단 존재, 비교 집단 이제 통제 집단이잖아요. 똑같아 이런 건 전부 다. 근데 또 하나의 단어를 얘기하면 요 실제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준실험 설계는 뭐냐면 그렇게 실험실처럼 엄격하게 통제가 안 되는 실제 상황에서 주로 한다. 자, 그래서 무선 할당이 결여되니까 두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 안 되죠. 그러니까 내적 타당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그리고 또 하나가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서도 잘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적 타당도는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이 둘은 상충관계에 있잖아요. 자, 무선 할당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비동질적입니다. 동일하다고 보장하기가 어렵다. 이건 제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자, 타당도 얘기 이미 말씀드렸지만 내적 타당도는 저하, 진실험 설계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왜? 무선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두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 안 돼요. 그러니까 실험 처치에 의한 원인이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가 없다. 원래부터 두 집단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적 타당도는 더 떨어집니다. 진실험 설계에 비해서.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화 가능성은 더 높다. 즉 외적 타당도는 우수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문장에 자주 나오죠. 자, 이제 주요 유형으로 갑니다. 이미 나왔죠. 우리가 진실험 설계에서 제가 이미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그럼 이제 기억이 나실 줄 모르겠는데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라고 하고 여기 R이 없고요. O1, X, O2, O3, O4 요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비동질 통제 집단 설계라는 거예요. 여기 R자가 들어가면 진실험 설계로 넘어가죠.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이름 앞에 non-equivalent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지 않다라는 거잖아. 이게 동등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비동등, 비동질, 비동일 뭐 학자마다 약간씩 요걸 다르게 얘기합니다. 번역을. 그럼 어쨌든 랜덤하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두 집단은 비동질이다, 비동등이다, 비동일이다. 이걸 붙여주는 거예요. 통제 집단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아, 실험 집단도 있네. 두 집단이잖아요. 두 집단을 비교하는 거니까 얘는 집단 간 설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굳이 비교를 하면 집단 간 설계다. 일종의. 자, 뭐 이거 어려운 말 없죠. 요거는 무선 할당이 없이 뭐 어떻게 하냐? 기존에 형성된 두 집단을 실험 집단, 통제 집단으로 배치한다. 그러니까 셀렉션 바이어스가 당연히 생길 확률이 높죠. 선발 편향. 한쪽이 더 똑똑한 놈이 들어가고 한쪽은 좀 덜 똑똑한 놈들이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중학교에 갔어요. 두 개의 기존 학급 1반, 2반이 있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학급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교수법의 효과를 검증하고 싶어, 이 학교에서. 그런데 특히 이제 윤리적인 것도 있지만 행정적인 이유로 반을 무작위 재배정. 자, 1반, 2반 학생들 다 나오세요. 한 줄로 서세요. 자, 제비뽑기 합니다. 또는 동전 던지기 합니다.
너는 일반, 원래 2반 애가 1반 가고 1반 애가 2반 가고 이런 거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굉장히.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선생님이 새로운 교수법을 각각 갖다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거 웃기잖아. 막 섞여버리니까 윤리적인 측면도 있고 행정적인 측면도 무작위로 반을 배정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존 학급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1반은 실험 집단 할게요. 임의로 한 거죠. 2반은 통제 집단. 그랬더니 2반이 아주 우수한 애들이 많은 집단이야. 이상하게. 그러니까 출발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실험 처치 효과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하니까 내적 타당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있죠.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이건 진실험 설계잖아요. R만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 유사 하나 임의적 집단 구성으로 인해 두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즉 R이 없다. R이 없고 이렇게 한다. 자, 요런 유형이 하나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타임 시리즈입니다. 시계열 설계. 이 시계열 설계는 미리 얘기하면 집단 낸데, 왜냐면 이제 두 집단을 안 한 거예요. 여기 뭐 많은 얘기가 있어. 그러나 하나의 예를 미리 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정확하게는 여러분 단순 시계열이에요. 혹은 단일 집단 시계열, 혹은 뭐 어떤 학자는 1집단 시계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집단 수가 한 개란 얘기입니다. 한 개에서 반복 측정하니까 집단 내 설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O1 첫 번째 측정 1월 달에 측정한 거예요. 2월 달에 O2 두 번째 측정했습니다. 3월 달에 O3 세 번째 측정을 했어. 그리고 X 처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처치가 뭐냐? 단속을 강화한 거야. 이게 지금 어떤 음주운전 단속이라고 지금 치고 그 단속 강화 이후에 네 번째 측정 4월에, 5월에 다섯 번째 측정, 6월에 여섯 번째 측정을 했어. 그랬더니 사고 건수를 보니까 1월 달 첫 번째 측정에선 100건, 98건, 102건이에요. 굉장히 높죠? 단속 강화 이후에 봤더니 70건, 65건, 68건이야. 지금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의 100건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러다가 X 이후, 단속 강화 이후 눈에 띄게 얘보다는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숙 효과, 이거는 자연히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분명히 요 시점 이후에 눈에 띄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단속 강화 효과로 해석이 할 수 있다. 요게 단순 시계열입니다. 단순 시계열. 자, 집단이 한 개 있는 거죠. 자, 단일 집단을 이건 이제 단일 시계열이에요. 여러 번 반복 측정해서 변화 추세를 본다. 이제 느낌이 오셨을 거고 일시적 변화와 지속적 변화를 명확히 판별할 때 여러 번 측정하니까 요거는 잠깐 그렇게 된 거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네. 이건 여러 번 측정하니까 여기 여러 번 반복 측정해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치 이후에 4월, 3월, 5월 이렇게 가잖아요.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 아니면 처치 후에 한 달만 효과가 있고 두 달째, 세 달째는 효과가 없다. 이런 거 금방 알 수 있죠. 다중 측정을 통해 여러 번 측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성숙, 그러니까 자연적인 변화에 의해서 이런 외생 변수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정확하게는 일부 통제, 100% 통제한다는 뜻은 아니고 통제 집단 없이도 처치 전후의 추세선 비교로 앞에서 측정한 그 숫자를 트렌드 숫자로 이렇게 만들면 인과성을 증명할 수 있다. 이거 추세선 안 만들어도 되는데 사실은 정책 효과, 교육 프로그램의 장기적 영향 이거 뭐 우리가 예에선 6개월 정도 됐잖아요. 평가에 유용하다. 종단적 조사 성격을 갖죠. 시간을 두고 여러 번 측정하잖아요. 그래서 중단 시계열 설계, 이 중단이라는 건 느낌이 무슨 얘기냐면 처치를 했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중간에 처치가 개입돼서 기존 추세가 쭉 움직이는데 중단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중단.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집단 내 설계죠. 집단 내. 이건 단일 집단 설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처치 이후에도 여러 번 측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치의 효과가 일시적인지 지속되는지를 알 수 있다. 여기 이제 요 198, 102 이렇게 오다가 요 처치에서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중단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대충 요건 알 수 있겠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앞에서는 이제 한 게 단일 설계라면 이건 다중입니다.
다중시계열 설계입니다. 다른 말로 복수시계열이에요. 집단수가 2개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집단 내 설계가 아니에요. 집단이 2개 이상이에요. 얘는 집단 간도 아닙니다. 혼합 설계에 들어간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중시계열이라는 게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 이 두 집단으로 일단 나눠. 그럼 집단 간이죠. 요거는 집단 간 비교. 그리고 각 집단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요건 처치 들어간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통제 집단은 처치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시점 간 비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집단을 반복 측정한다. 반복하죠. 통제 집단에서도 반복 측정, 실험 집단에서도 반복 측정하잖아요. 이건 집단 내 설계의 속성이 있다. 그럼 집단 간과 집단 내의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결론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비교해. 집단 간 비교해요. 자, 그 다음에 집단 안에서 반복해서 측정하고 있죠. 각각 반복 측정. 그러니까 이건 집단 내 설계야.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 그래서 뭐다? 다중시계열은 혼합 설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유형입니다. 코호트 설계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호트는 뭔지 다 아시잖아요. 특정 경험이나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 이거를 시간에 걸쳐 추적 비교하는 것이다. 뭐 6.25를 경험한 세대, 2000년에 출생한 세대, 2005년에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다 이런 게 특정 경험,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이죠. 코호트죠. 코호트. 이건 뭐 제가 또 설명 안 드려도 되니까 여기 많은 얘기들을 적어놨는데 얘를 빨리 보는 게 좋죠. 자, 이제 제가 얘기한 건 이제 요렇게 나오는데 시험 문제 나올 때 여러분 코호트 설계라는 말로 나올 수도 있지만 요 앞에 요런 게 붙을 수 있어요. 처치 전후 코호트 설계. 요렇게 어쨌든 코호트가 들어갑니다. 이때 처치라는 건 여기 뭐라면 이제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도입됐냐, 도입 안 됐냐, 이제 요거죠. 요건 미리 말씀드리면 집단 간 설계예요. 자, 이그젬플 한번 보면 느낌이 그냥 옵니다. 특정 예방 접종 프로그램이 2015년에 도입됐어요. 자, 이 예방 접종은 2015년부터 이제 하는 거야. 이 프로그램이 아동의 특정 질병 발병률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자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출생을 이렇게 하는 거야. 2010년 출생, 얘를 왜 갖다 놓냐면 2015년 이전 출생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태어날 때 예방접종을 안 맞은 애들이야. 비노출이라는 게 처치를 안 받았다는 얘기죠. 예방접종을 안 맞은 애들이야. 얘는 코호트 A라고 놓을 수 있죠. 왜? 2010년에 태어난 애들이야. 그냥 코호트 A죠. 반면에 2015년인데 2016년 출생 얘네도 코호트 맞습니다. 얘네는 노출된 애들이죠. 즉 예방접종을 맞은 애들이야. 프로그램 도입 후에 성장한 애들이라는 거야. 코호트 B 그해 연도 출생한 애들 두 집단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 집단 간 설계라고. 얘네들이 5살 이제 5년이 지났을 때 여기 이제 플러스 5년 여기도 플러스 5년이 전부 다 만 5세가 됐을 때 질병률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죠. 코호트 B에서 발병률이 낮으면 앞으로 효과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면 무선 배정 없죠. 무선 배정 없어요. 그냥 코호트 A에는 2010년 출생 쭉쭉쭉 그냥 자연적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 해에 걸쳐 추적함으로 종단적 성격을 갖고 있다. 10년, 16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플러스 5년 더 지나죠. 종단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 이제 이 말들이 다 이해되죠. 시간이 경과해도 유사한 특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이 코호트죠. 대상으로 2010년생, 2016년생 서로 다른 경험 내지는 처치, 노출. 즉 2010년생은 예방접종에 노출됐고 처치를 받았고 2016년생은 예방접종을 안 받은 애들이죠. 노출된. 얘네들이 어떤 차이를 보일까? 독립변수 경험, 이게 이제 노출입니다. 예방접종, 처치. 이거에 따라 대상을 구획하여. 그러니까 2015년에 들어왔으니까 예방접종, 독립변수를 경험하지 않은 2010년 출생과 경험한 2016년 출생들, 그죠? 이렇게 비교해서 내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 내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건 독립변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거고 무선 할당이 불가능하여서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사용한다. 자, 이제 이 준실험 설계의 유용성인데 이미 알고 있어요. 실제 상황. 여기에 적용하기 쉽고
무작위 배정이 불가능한 상황. 요때 써먹기 너무 좋다. 그게 준실험 설계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이제 정리만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노트로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건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 뭐 포기하신 분도 많고, 많이 틀리기도 하고, 근데 제가 지금부터는 요령 중심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한테 만약에, 자, 이것이 진실험 설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는 맞출 수 있죠. 자, 진실험 설계,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솔로몬 4집단. 그죠?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무선 할당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교차 설계, 라틴 정방형, 반복 측정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요인 설계도 마찬가지지만. 자, 준실험 설계는 비동등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처치 전후 코호트. 그다음에 시계열, 다중시계열. 이건 전부 다 준실험 설계예요. 전 실험 설계에서는 정적 집단 비교, 여긴 통제 집단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뭐 단일 집단 사전 사후, 뭐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쓸 필요가 없지만 전 실험 설계 단일 집단 사후 검사 설계도 있었죠. 자,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데 시험 문제에 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음 중에 집단 간 설계가 어느 것입니까? 집단 내 설계는 어느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혼합 설계는 이제 두 개 섞여 있는 거지만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이제 내용은 얘기 안 해요. 우리가 다 만나봤던 거고 물론 단일 사례 연구 설계는 이제 우리가 토픽 20에서 20번째에서 볼 건데 시계열이랑 모양은 약간 비슷해요. 어쨌든 볼 건데 그때 보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 집단 간 설계를 만약에 물었어요. 집단 간이니까 집단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근데 잘 봐보면 여기 집단, 통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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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여기 정적 집단도 집단자가 보여줘야 돼요. 다만 처치 전후 코호트 할 때 집단이 없잖아요. 여러분 코호트는 잘 생각해 보세요. 코호트는 어떤 특정 경험을 함께 한 세대야. 유교를 경험한 세대. 이건 벌써 집단적 개념이에요. 요것만 주의하면 돼. 이것도 이미 코호트 A, 코호트 B, A 집단, B 집단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여러분 요령을 잡아두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다. 그럼 집단 내 설계는 핵심이 반복 측정입니다. 안에서. 교차 설계도 여러분 크로스 오버 얘기하는 거예요. 크로스드 디자인이 아니고 크로스 오버 디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반복 측정 설계의 한 형태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집단 A다 신약을 먼저 주고 위약을 나중에 주고 집단 B에는 위약을 먼저 주고 신약을 나중에 주고 그럼 결과적으로 A와 B 두 약을 그러니까 신약과 위약을 모두 먹어보게 되잖아요. 반복해서 집단 내 설계라는 거야. 라틴 정방형도 여러분 그 셀 안에 그러니까 행과 열 그죠? 라틴 정방하면 행열이 생각나야 돼요. 행과 열 안에 A, B, C 처치가 이렇게 골고루 돌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치 순서를 정방형 격자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처치를 순차적으로 받게 된다는 거야. 즉 반복적으로 측정한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건 그걸 담고 있다고 사실은. 그리고 여기는 단순, 단일 이런 말 씁니다. 단일 집단. 여기 조심할 건 집단자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면 안 되죠. 앞에 뭐가 있어요? 단일 집단이니까 한 개밖에 없네. 그럼 집단 간이 성립할 수가 없잖아. 그죠? 단일, 단순, 단일 이런 말들이 여기에는 배치되어져 있다. 여기 사실은 요 안에 반복 측정이라는 말이 다 내포가 돼 있어요. 혼합 설계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뭐예요? 혼합 요인 설계라고 해야지. 그죠? 혼합 요인 설계. 반복 측정 요인 설계했던 거 요인 설계편에서 기억이 나죠? 완전 무선 요인 설계 뭐 이런 거 했던 것도 여러분 이제 그건 집단 간 설계에 들어갔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나실 거고.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할 게 시계열은 시계열인데 다중 시계열은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이렇게 나눈 거 얘가 기억이 나시죠? 이거 혼합에 들어간다라는 거 요건 조심해 줘야 되겠죠. 자, 퀴즈 51번입니다. 유사 실험 설계입니다. 준 실험 설계죠. 옳지 않은 거 1번 무조건 틀렸죠? 왜 틀렸어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동일하대. 무작위 할당을 안 했잖아요. 동일할 수가 없지. 여기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비동질적이다. 이렇게 메모가 돼 있어요. 왜요? 무선 할당을 하지 못했으니까. 자, 비동질 통제 집단 설계는 유사 실험 설계 맞죠?
통제 집단 들어가니까 이건 집단 간 설계라는 게 금방 나오겠죠?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예요. 그래서 외적 타당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자, 요 두 가지가 비동질적이에요. 무선활당 안에서. 그래서 외생 변수 통제가 어렵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는 낮다. 상대적으로. 단일 집단 시계열입니다. 시계열. 실험 설계는 유사 실험 설계에 들어가죠. 단일 집단 시계열이니까 얘는 집단 내 설계에 들어가요. 다중 시계열은 혼합 설계에 들어가지만 자, 퀴즈 52번 이런 문제입니다. 집단 간 설계에 속하지 않는 것 집단 간입니다. 통제 집단자 보이네요. 통제 집단자 보이네요. 4집단 일단은 보이고요. 여기 보면 정적 집단 비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를 얘기하는 거죠. 전 실험 설계,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 있었잖아요. 단순 시결은 하나의 집단에 대해서 반복 측정하는 거잖아요. 얘는 집단 내 설계죠. 집단 내 설계.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순수 실험 설계가 진실험 설계가 준실험 설계에 비해 차별적인 것. 제가 강력한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무선할당. 그럼 어디 있어? 찾아보면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무작위 배치, 무선할당. 뭐 이거 크게 안 읽어봐도 돼요. 나머지는 거의 안 읽어봐도 될 정도야. 차별적 특징에 가장 강력한 거 무작위 배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순수 실험이냐 유사 실험이냐를 가르는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래서 53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